오늘은 2023년 9월 시행한 물리학 1 9월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볼 거고요. 쉬웠대. 쉬웠고 커식도 높죠. 확실히 풀어보니까 쉬웠던 것 같긴 해. 풀어보면 1번은 전자레인지 일단 여기 보이죠? B가 먼저 왔어. A, B가 아니고 B, A야. B가 이게 가시광선이고, 그리고 A 요거는 적외선 마이크로파죠. 마이크로파. 그래서 A가 마이크로파였어? 아니었고. 그리고 둘 다 전자기 파이기 때문에 진공에서의 속력은 둘 다 C로 같아요. 맞고. 진동수는 감마선이 진동수가 크고 에너지가 커. 그래서 B가 진동수가 커요. B가 커요? A가 작아요? 아니고. 답은 2번. 1번 답은 2번. 2번은 핵반응에서 우리가 질량수랑 원자 번호가 일정하죠. 보존이 되죠. 그래서 가에서 나로 갈 때 위쪽에 있는 숫자의 합인 질량수가 같아야 돼. 가를 보면 235 플러스 기억이 질량수가 뭐랑 같아야 돼? 140 플러스 94 플러스 이게 1이 두 개네요. 양성자 중성자 두 개니까 2랑 같아야 돼. 이거 눈 뜨고 잘 계산을 하면 236이죠. 그래서 기억이 일단 질량수가 기억이 1인 거 알 수 있고요. 아래쪽에 92 플러스 기억은 54 플러스 38 플러스 0과 같아요. 그래서 쓰면 92 플러스 원자번호 기억은 54 플러스 38 플러스 니까 기억은 이제 0이죠. 그래서 너는 10 중성자구나 알 수 있고, 요거 보면 이제 요거 암산 되죠. 위에는 5, 아래는 2, 4 플러스 2. 너는 10이구나.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같네요. 일단 기억 양상이 틀렸고, 그리고 가는 원자번호 큰 게 작아지는 핵분열 맞고, 나는 원자번호가 커지는 핵융합 맞고, A가 맞고요. B는 틀렸고, 나에서 요거 두 개가 이렇게 되는데, 이때 질량이 줄어들면서 에너지가 나오니까 질량의 합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왼쪽이 처음이 질량이 많고 나중이 질량이 줄어들죠. 그래서 답은 1번이야. 3번 비슷한 문제 계속 나오긴 하는데, 항상 파동은 반사, 굴절, 회절, 간섭 무슨 짓을 하든 파동은 절대 진동수는 일정해. 변하지 않아. 이거는 외워야 돼. 파동의 진동수는 절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일단 눈 뜨고 보면 A에서 B로 간대요. 이렇게 파동이 가. 매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파동의 속도가 변해요. 그래서 V는 F 람다라는 우리가 공식을 아는데, 파동의 매질이 달라서 속도가 변하니까 그래서 파장이 변한 거야. 근데 요 진동수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게 B도 이렇게 식을 쓰면 V는 F 람다 쓰면은 진동수는 같아야 돼. 그래서 람다 A는 8cm죠. 여기 8이고 파동 A의 속도가 4래. 그러면 진동수가 2분의 1이죠. 진동수가 2분의 1이야. 즉 2분의 1초에 한 번 진동한 1초에 2분의 1 진동수가 2분의 1이니까 주기는 2인 거 알 수 있죠. 그거는 항상 일정해. B에서도 2분의 1일 거고, B의 파장은 요거 길이가 4죠. 그러니까 B의 속도는 2인 거 알 수 있어. B의 속도는 2야. 틀렸고요. 주기는 2초 맞아.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거든. 여기 있다. 이 파동이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야 그림 잘 그려봐. 얼씨구. 못 그리겠네.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이렇게 이동했다 칠게요. 진정. 그러면 YP의 변이는 P점에서의 변이가 여기로 됐네. 그쵸? YP보다 조금 오른쪽 이동하니까 변이가 줄었어. 변이는 YP보다 작다. 맞아. 답은 4번. 4번은 좀 약간 계산이 어렵긴 했는데, ABC가 요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클수록 파장이 짧아. 그래서 요게 C에 비치고 B에 비치고 A에 비친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어.
잠깐 이거 우리가 써보자. 그래서 A의 빛의 잠깐만 요거 때문에 그래서 광자의 B의 에너지는요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떨어질 때 빛이 나오니까 B의 에너지는 4의 에너지에서 2의 에너지로 높은 거에서 낮은 거에서 떨어지는 에너지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의 4 빼기 2의 2 라고 쓸 수 있고요. 그거는 공식 아니? 2는 HF 빛의 에너지는 이렇게 되고 그것이 람다분의 HC라는 공식이 있어. 그래서 이 공식을 알아야 되고요. B의 빛의 에너지는 요건데 그것은 H B의 빛의 진동수 곱하기 플랑크 상수와 같고 또는 B의 빛의 파장분의 H 곱하기 빛의 속도 C와 같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일단 B에서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는 요거 맞죠? 기억은 맞고 이제 C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요거까지는 맞은 거 알 수 있어. 왜냐면 A, B, C 빛의 3개 중에 요게 3개 중 하나인데 가장 에너지가 큰 게 파장이 짧으니까 그래서 가장 높은 데서 떨어진 C의 빛이 람다1 B의 빛이 람다2 A 빛이 람다3인 거 알 수 있고요. 문제는 이제 4야. 디귿이죠, 디귿. 그래서 D에서 흡수되는 빛의 진동수는 일단 A, B, C 그냥 쓰기만 할게요. A, B 썼고 A는 3에서 2 비슷하게 2, 3에서 2, 2로 떨어지는 거고 그것은 A 빛의 진동수와 HF와 같고 또는 람다 A분의 HC와 같고 심심하니까 다 쓸게요. C는 5에서 2로 떨어지는 에너지와 같고 그것은 C빛의 진동수 곱하기 H와도 같고 람다 C분의 HC와도 같다 라고 쓰면 우리 D의 빛은 뭐야? D의 빛은 요거죠. D는 D의 빛에서 에너지는 흡수되는 빛의 에너지는 5 빼기 3이죠. D는 5 빼기 3이야. 는 뭐야? H, F, D와 같고 똑같이 일단 여기까지 뭐 다 쓸까? 람다 D분의 HC 그럼 요거는 5 빼기 3이죠. 어떻게 해야 나오지? 5 빼기 3 요거는 C에서 A를 빼는 거와 같지 않니? C 빼기 A 하면 5 빼기 3이죠. C 빼기 A를 하면 5 빼기 3이 나와. 그거는 요거 빼기 요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5 빼기 3은 요거에서 요거 빼면 돼요. 그래서 람다 C분의 HC 빼기 람다 A분의 HC가 되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C의 파장이 람다 1이라고 했죠. 람다 1분의 HC 빼기 A의 파장을 람다 3분의 HC 이게 뭐라고? D빛의 에너지라고. 이게 에너지라고 이 D 그쵸? 그래서 내가 지금 요거랑 요거가 같다고 한 거야. 이거랑 이거가 같은 거죠. 그래서 진동수 FD는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 있니? 람다 1분의 C 빼기 람다 3분의 C 그래서 이게 빼기야. 진동수가 이게 빼기가 답이었어. 그래서 답은 3번. 우리가 이런 형태는 처음 본 것 같긴 한데 공식을 차근차근 다 쓴 다음에 하나하나 따라가서 해보면 빼기인 걸 알 수가 있긴 해요. 약간 좀 오래 걸리긴 했고 5번은 다 그냥 외우면 되는데 ABC 강상 반 셋 중 하나죠 얘네가. 그래서 일단 자기장에 넣었어.
즉 이게 사실상 n극에서 자기장이 나온 곳에 A, B, C 얘네를 둔 거죠. 그리고 A를 꺼내 용처를 매단 후 측정을 했다. 근데 B와 C를 하니까 용철 저울의 값이 변했다. 그 이유는 A가 강자성체라서 얘가 이미 자석이 됐어. 자성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A가 이미 자성을 유지를 해서 강자성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용철 저울이 아래로 끌려갔죠. A가 아래로 끌려갔어. 인력을 받았어. 두 번째 그림은 인력을 받은 거고, 자석에 강자성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엔 위로 밀려갔어. 그래서 용철 저울이 조그맣게 나온 거야. 아래로 당기면 용철 저울이 크게 나오고 위로 밀면 용철 저울이 작게 나오겠죠. 이번엔 여기 청력을 받았네. 왜 그럴까? 그러면 B는 인력인 상자성체, C는 청력인 반자성체, A는 무조건 강자성체. 답은 1번. 이거 외우면 되는 거였고요. 6번은 항상 일단 내가 볼 때 나는 정지했고요. 내가 볼 때 움직이는 것 같은 애는 시간이 느리게 가고, 내가 볼 때 움직이는 것 같은 애는 길이가 수축이 되고, 그렇게 되죠. 일단 그런 팩트를 일단 하고서 보면 A가 볼 때 PQ가 정지해 있어. A, P, Q가 정지했고요. B만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그때 A가 볼 때 우주선의 길이가 L1이래. A가 볼 때 우주선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A의 입장에서, 빨간색 A의 입장에서는 요거는 길이 수축된 길이야. 길이 수축이야. 그쵸? 움직이는 우주선이니까 우주선의 길이가 짧아 보이고 있네. 그리고 P와 Q 사이의 거리는 L2라고 봤죠. 정지한 P와 정지한 Q 사이의 거리가 L2니까 요거는 진짜 길이인 고유 길이야. 그렇군. 이렇게 됐을 때 A의 입장에서 나의 시간은 정상적으로 가요. B는 움직이고 있으니까 B의 시간이 느리게 가요. 거꾸로 말했네. A의 시간은 나는 정상인데 B가 느리게 가고 나는 빨리 가. 그래서 기억 틀렸고, B의 입장에서 우주선의 길이는요, 이거보단 커요. 진짜 길이는 B가 자기를 보면 자기는 진짜 길이로 보이는데 그 진짜 길이는 L1보다 커야겠죠. 길이 수축된 길이가 L1이니까. 이제 디귿. B의 입장에서 이런 거는 그림을 다시 그려. B의 입장에서는 B는 우주선인 나는 정지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우주선 나는 이제 정지해 있고요. 나의 우주선은 이렇게 정지해 있고, 그 대신 뭐가 움직여? PQA가 뒤로 가는 걸로 보이겠죠. A가 뒤로 가고 P가 뒤로 가고 하여튼 Q가 뒤로 가는 걸로 보이겠죠. 다 똑같은 속도로 뒤로 가는 걸로 보일 거야. 근데 문제 상황은 뭐야? 다 같이 PQA가 다 뒤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광원 P에서 빛이 나온다고. P에서 빛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빛은 이렇게 가는데 검출기 Q가 앞으로 같이 가죠. 검출기가 마중 가는 상황이니까 빛이 금방 닿네.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금방 가겠네요. A가 볼 때는 요만큼, L2만큼 가야 빛이 닿는데 B가 볼 때는 L2보다 더 짧게 가는 거야. 그래서 시간은 L2 거리보다 가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이거보다 짧아요. 왜냐면 Q가 검출기가 마중 가니까. 틀렸고 답은 2번. 6번의 답은 2번. 7번은 이렇게 보면 상당히 쉽지 않아. 그래서 항상 자만하지 말고 천천히 아는 문제 제대로 똑바로 맞추는 게 나으니까 A, B 이런 거 그냥 쓰세요. B, C, C, D, D, A. 이제 쉬운 문제 안 나오고 점점 업그레이드가 돼서 A, B, C, D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표를 그리고 얘의 델타 U, W, Q를 우리가 알아야겠네. 각 과정에서 델타 U, W, Q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일단 A에서 B 과정이 뭐야? 부피가 일정한 거 보이니? 부피가 일정한데 온도가 증가해. A, B는 부피 일정한데 온도가 증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가지 과정 중 뭐지? 등온, 아니야.
부피가 일정해 등적 흡열이죠. 등적 흡열 이렇게 써도 등적 흡열. B에서 C는 온도가 일정하네. 온도가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하는 거야. 온도 일정 부피 증가 등온 팽창. 등온 팽. C에서 D는 이번에 부피 일정한데 온도가 줄어들거든요. 왜 그래? 등적 이거는 발열. 등적 발열이고 렉 걸려. 잠깐만 살려줘. D에서 A는 온도 일정한데 이번엔 부피가 줄어. 등온 팽창 말고 등온 압축. 등온 압축. 그러면 자 등적 과정은 부피가 일정하니까 W가 0이야. 등온 과정은 온도가 일정하니까 델타 U가 0이죠. 그리고 등적 흡열은 얘가 등적 흡열은 왜 온도가 증가했겠어? 불을 질렀으니까. 그래서 A에서 B에서 흡열할 양이 5Q라고 나와있죠. 불을 질렀으니까 플러스 5Q의 여러 에너지를 기체가 흡수해서 부피가 증가했구나.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 Q는 델타 U 플러스 W니까 델타 U가 플러스 5Q와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두 개 합친 게 요거니까. 그리고 이번엔 B에서 C에서는 흡열이 3Q래. 그래서 얘가 왜 온도가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했어? 그러면은 열을 3Q만큼 흡수해서 그 흡수한 열을 모두 일하는 데 썼으니까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한 바퀴 A, B, C, D, A로 돌아오면 온도가 똑같은 온도가 되죠. A, B, C, D, A로 오면 온도가 똑같아야 돼서 C에서 D 과정에서는 온도가 내부 에너지가 변화가 마이너스 5Q여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럼 똑같이 두 개 더, 렉 걸리네. 두 개 더해서 Q니까 얘가 마이너스 5Q. 여기서 무언가 있어야 이게 요거 똑같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 갓. 열 효율이 4분의 1인 걸 쓰면은 열 효율이 4분의 1인 것은 흡수한 열분의 투입한 흡수한 열분의 총 W죠. 흡수한 열이 8이니까 총 W는 2가 나와야 돼. 그래서 8Q분의 2Q가 나와야 돼. 그럼 W가 여기는 3Q인데 얘가 어떻게 해야 알짜 1이 2Q가 나올까? 마이너스 Q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 구했네. 기체 압력은 이제 여기를 보면은 PV는 nRT에서 B와 C는 온도가 같으니까 요게 같죠. 이게 같으니까 오른쪽이 다 같네. 그러니까 부피가 크면 압력이 작은 거야. 부피 크면 압력 작아요. 그래서 하나가 크면 하나가 작아야 돼. 우변이 일정하니까. B는 부피가 작고 즉 압력이 크네. B는 압력이 커요. 그래서 기억이 틀렸어. 부피가 작으면 압력이 커야 돼요. 곱하기가 일정해야 되니까. B는 부피 작으니까 압력 크다. 기억이 틀렸고, C에서 D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5Q 받고, 여기 써있죠. 5Q 구한 거 받고, DA에서 외부로 된 일은 D에서 A에서 외부가 된 것은 2Q가 아니고 그냥 Q야. 그래서 답은 니은만 맞아요. 2번. 요거 약간 좀 쉽지 않긴 했는데 나는 그냥 항상 빨리 푸는 건 모르겠고요. 정석대로 그냥 풀어. 세타1 요 각도가 세타2라고 할 때 물체가 받는 알짜임을 가지고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 있죠. 그래서 바로 하면요. 일단 첫 번째 마이 갓. 이렇게 하니까 첫 번째 힌트 등속도 운동을 한다. 오케이. 두 번째 힌트 P를 끊으니까 얘는 6A인 등가속도를 얘는 6A 그리고
이제 B와 C는 가속도가 A인 등가속도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Q를 끊으면 B는 가속도가 이렇게 한다. 자, 초록, 빨강, 말이 안 나와. 팥빨, 초보. 요 네 가지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세워야 되는데, 첫 번째, 일단, 빗면에서 물체가 받는 가속도는 G 사인 세타인 거 알죠? 각도가 세타일 때 가속도는 G 사인 세타거든. 렉. 그래서 중력은 mg 사인 세타. 너무 심한데. 그래서 빗면에서의 중력은 mg 사인 세타가 작용을 하니까, 잠깐만. 그래서 빗면에서의 중력은 mg 사인 세타인 거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을 이제 해야 되는데, 얘의 질량을 모르니까 대문자 m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외력만 가지고 요 세 개의 물체를 외력만을 표현을 해서 한꺼번에 가속도에 관한 알짜임 F는 MA를 쓸 거야. 너무 심하네, 렉이. 왜냐면 그래야 빨리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장력 빼고요. 장력 빼고 이제 알짜임만 쓰면 파란 색깔로 중력의 힘만 표시하면 EMG. 그냥 모든 거 다 쓸까? 중력 요렇게는 mg sin 세타 1.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다 쓰죠. 요거는 mg sin 세타 2. 그리고 실은 양끝의 물체를 실 중심 방향으로 끌죠. T, Q, T, Q. 얘는 T, P, T, P.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식을 세울 수도 있어. 근데 세워야 되는 식이 너무 많아서 난 그냥 한꺼번에 할게요. 파란 색깔. 등속도 운동한다는 식을 세우면 이 EMG, 오른쪽을 끄는 EMG와 요 물체 3개가 받는 알짜임 외력만 표시하면 장력 빼고 EMG와 뭐가 같아야 되냐면 EMG가 오른쪽으로 끄는 EMG가 왼쪽으로 끄는 mg sin 세타 1과 요거 대문자로 써야 되죠. 질량이 m이니까 mg sin 세타 2와 같다. 요거 하나씩이 나오죠. mg sin 세타 1. 자리 부족하다. mg sin 세타 1 플러스 대문자 mg sin 세타 2에 의한 중력의 힘이 결국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EMG라는 중력의 힘과 같다 라고 하나가 식이 나오고, 두 번째 빨간색 P를 끊으면 A가 받는 힘은 장력이 없고 오직 mg sin 세타밖에 없죠. 두 번째 빨간 색깔로 인한 식을 쓰면 가속도는 mg sin 세타는 ma 하면 가속도가 g sin 세타가 나오죠. g sin 세타 1이 6a와 같다라고 요거 빨간색이 나오고, 초록색 세 번째 요걸 끊으면 이제 요것만 보자. 그러면은 또 외력 EMG와 중력에 의한 것만 보면 EMG 빼기 mg sin 세타 2죠. 그래서 EMG 빼기 mg sin 세타 2가 EMG 빼기 mg 대문자 mg 요 알짜임이 F는 MA를 쓸 건데 질량 EM과 대문자 M이죠. EM 플러스 대문자 M의 가속도가 뭐라고? A라고. 그리고 세 번째 보라색은 Q를 끊으면 B는 가속도가 뭐가 있어? P를 끊고 Q를 끊으니까 B의 가속도는 마지막으로는 G sin 세타 2밖에 없겠죠. G sin 세타 2.
그게 뭐라고? 이게 3a라고. 다 대입하면 연립을 하면 돼요. 요게 3a죠? 이게 6a죠? 넣어봐. 그래서 요거 2번, 4번을 넣어서 노란 색깔 식을 정리하고 노란 색깔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파란 색깔 1번식이 뭐가 되냐면 6ma 플러스 3ma가 6ma 플러스 3 대문자 ma가 2mg래. 그리고 요 초록 색깔을 정리하면 넣으면 2mg 빼기 3ma가 이제 세 번째 식이 뭐가 되냐면 2mg 빼기 3ma가 2m 플러스 대문자 ma와 같대. 잠깐만. 이거 넘겨. whatever. 일단 여기서 2mg 빼기 3ma가 요거 넘기면 똑같네요. 이게 6ma랑 같지 않니? 6ma랑 같죠? 요거 넘긴 거랑 요게 같잖아. 그러면 대문자 m이 b의 질량이 4m이네. 맞죠? 기억 맞고. 4m인 걸 넣으면 어디에 넣을까? 4m을 그냥 여기 넣으면 되겠다. 여기 4m이면 요거 10 잠깐만. 4m을 넣으면 10이죠. 18ma가 2mg야. 18ma가 2mg야. 그럼 a는 뭐가 나와? 9분의 1이야. a가 9분의 1이야. a가 9분의 1이야. 9분의 g예요. 틀렸고. 그리고 이제 p를 끊기 전, p가 b를 당기는 힘은요. p를 끊기 전 p가 b를 당기는 힘은 TP라는 힘을 구하라는 거죠. TP라는 힘을 구하는 건데 TP. 이 TP라는 힘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PQR이 다 있을 때는 얘가 등속도 운동을 했거든. 그래서 TP의 힘은 A만 잠깐 보면은 A는 왼쪽으로 mg sin 세타, 오른쪽으로 TP 두 개의 힘이 같아. 그래서 TP의 힘은 뭐와 같냐면 mg sin 세타 1과 같아요. 근데 g sin 세타 1이 6a였거든. 즉 6ma와 같아요. 근데 a가 9분의 1이라 했으니까 3분의 2mg가 맞아요. 답은 기억 디귿. 약간 헷갈린 문제. B가 A를 떠받치는 힘이 힌트네. B가 A를 떠받치는 힘. 그래서 A를 보면 A는 자 가에서 나에서 A만 보면요. A 입장을 봐봐. 나는 누가 나를 아래로 F로 누르죠. 그리고 아래로 mg가 있어. 중력은 원래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땅을 뚫고 B를 뚫고 땅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왜? B가 나를 지탱을 하니까. 그래서 B가 A를 떠받치는 힘은 가에서는 F 더하기 mg죠. 나에서 볼게. 나에서 A를 EF로 힘을 위로 들어요. 근데 얘가 하늘로 안 날아가고 있어. 하늘로 안 날아가고 다행히 잘 땅에 있네요. B 위에 있네요. 그래서 A 입장을 보면 얘는 아래로 mg는 똑같이 있어요. 위로는 F가 있어. EF가 있죠. 근데 얘가 하늘로 안 날아가니까 A가 좀 무거운 거야. EF 해도 얘가 무거워서 안 날아가고 있어. 그래서 B가 얘를 위로 이번엔 지탱을 하는 거지. 그 힘의 크기는 이번엔 위로 두 개 힘과 아래로 하나 힘이 같다. 그래서 이번엔 EF 플러스 N이 mg야. N은 mg 빼기 EF야. mg 빼기 EF야. 가가 나의 2배다.
가가 나의 2배다. 바로 가면 EMG 빼기 EF가 같겠죠. 그럼 3F가 MG네. 3F가 MG니까 F는 3분의 MG겠네. 니은 틀렸고.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가 A를 떠받치는 힘은 작용 반작용 아니고요. 작용 반작용은 내가 너를 밀면 너도 나를 밀고,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가 A를 떠받치는 힘은 아무 힘도 아니야. 힘의 평형도 아니고 아무 힘도 아니야. 수평만이 떠받치는 거는 그냥 계산을 해보면 이번엔 이거 B의 입장을 봐야 돼. B의 입장을 봐야 돼. 그냥 볼게요. 한물체로 봐. A, B 한물체로 보고 수평면이 사실상 B를 떠받치는 건 요거 전체를 떠받치는 거죠. 그래서 A, B 한물체로 사실상 4m인 물체가 있고 얘가 이제 아래로 F로 눌리고 4m에 해당하는 중력이 4mg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죠. 땅은 지금 많이 무겁고 힘들어. 그거를 땅이 요거를 버티는 힘은 뭐겠어? 2개 합한 거. F 더하기 4mg겠죠. 네, 나의 상황은 좀 더 나은 게, 나에서는 4m으로 무거운 애를 조금 위로 EF가 들어준다. 근데 아래로 무거운 4mg는 똑같이 있고, 그러면 땅이 지탱하는 힘은 조금 가벼워졌네. 그래서 여기서 지탱하는 힘은 4mg 빼기 EF겠네요. 4mg 빼기 EMG, 4mg 빼기 EF. 가가 F 더하기 4mg야. 나는 4mg 빼기 EF야. 계산을 해야 돼. F가 3분의 1이라 그랬지. 3분의 13. 3분의 2를 빼니까 3분의 어디서 틀렸지? 기다려봐. 계산 여기서 잘못했네. F 더하기 mg가 요거의 2배 해야 되는데 EMG 빼기 4F에서 틀렸다. EMG 빼기 4F에서 틀렸네. 그래서 넘기면 5F가 mg라서 F가 5분의 mg가 나오네요. 여기서 잘못해서 니은이 맞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식은 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대입만 다시 제대로 해보면 5분의 1 플러스 4니까 5분의 21, 그리고 5분의 21mg고 4 빼기 5분의 2니까 5분의 18. 21은 18에 6분의 7배 맞죠? 그래서 답이 니은 디귿이었어. 그래서 여기 2배다 할 때 요거 EF에다 1을 안 곱했네. 그래서 일단 힘은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몇 배가 몇 배다 하는 걸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은근 까다로울 수 있으나 일단 자, 물체가 가요. 물체가 가다가 충격을 받으면 운동량이 변하죠. 근데 자, 처음에는 이 충격이 EI라고 할게요. 이 I의 충격을 받고 여기선 I의 충격을 받네요. 그래서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인데 요거의 그래프의 넓이와 같은 거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고, 처음에 A와 충돌할 때 이 I의 충돌을 받았어요. 벽과 충돌할 때 I의 충돌을 받았어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 생각을 하면 A는요 이렇게 가던 애가 왼쪽으로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충격은 왼쪽으로 작용을 했고, 그래서 얘가 왼쪽으로 날아갔고요. B는 왼쪽으로 가는 애였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꽝 박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충격을 받았고, 오른쪽으로 EI의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 충격은 EI, 처음에 EI의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벽과 또 한 번 이번엔 왼쪽으로 충격을 받죠. 왼쪽으로 이번엔 I의 충격을 받죠. 그럼 사실상 P는 충격을 어떻게 받은 거야? A한테 EI,
A한테 오른쪽 EI, B한테 왼쪽으로 I. 그래서 사실상 B는 요 충격을 보면 사실상 왼쪽으로 P로 가던 게 가다가 오른쪽으로 I만큼의 충격을 받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왼쪽으로 이렇게 3분의 P로 가네요. 그쵸? 그러면 왼쪽으로 P로 가던 게 오른쪽으로 I의 충격을 받으니까 왼쪽으로 3분의 P가 됐어. 그럼 우리가 I라는 충격량은요 3분의 2P인 걸 알겠죠? 그렇군. 이걸 알 수 있으면 돼요. 그렇구나. 그러면 A는 어떻게 됐겠어? 오른쪽 P로 가던 게 왼쪽으로 3분의 4P의 충격을 받네. 왼쪽으로 3분의 4P의 충격을 받네. 그러면 얘는 왼쪽으로 3분의 P로 날아가겠네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가다가 처음에 요게 3분의 4P의 충격이니까 왼쪽으로 P였다가 오른쪽으로 3분의 4P 박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오른쪽으로 3분의 P로 가는 거고, 그러다가 벽으로부터 3분의 2P의 충격을 받으니까 다시 왼쪽 방향으로 됐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충돌했던 걸 충격량, 운동량 관계를 통해서 충격을 받으면 운동량이 변한다 는 개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동량을 구해주면 돼요. 평균 힘은 A와 충돌할 때가 높죠. 최대도 높고 중간도 높고, B랑 충돌할 때 최대도 낮고 중간도 낮고. 힘의 크기는 같지 않고요. A와 충돌할 때가 2배 더 크네요. 2배쯤 더 큰 것 같고, 아니야. FT가 I니까, 그래서 이 F는 T분의 I, T분의 2, 2T분의 4 해서 이게 힘이 4대 1이네. 이게 A 충돌이 4대 1로 더 커요. 그래서 FT가 I니까 T분의 I라 하면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2에서 B의 운동량은 3분의 P가 맞아. 이제 3에서 보면 3에서 운동량의 크기는 둘 다 같아요. 그쵸? 운동량은 같은데 질량이 1대 2면 얘는 속도가 2V 대 V로 A가 2배 빠르겠네. 맞고 답은 5번. 그래서 요거는 운동량, 충격량의 관계를 문자 그대로 그냥 이해를 했어야 했어. 충격을 받으면 운동량이 변한다. 그래서 처음에 A와는 EI의 충격을 받고 B와는 I의 충격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개념을 그대로 그냥 잘 이해를 했으면 풀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거의 없었던 것 같긴 해. 이것도 은근 S1을 A랑 했을 때 S2를 열었는데 안 돼요. 근데 S2를 닫았는데 돼요. S2를 닫았으면 일단 이게 열 때는 안 돼야 돼. 그쵸? 열 때는 B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닫으니까 되네. 그럼 너가 일단 얘는 닫았을 때 잘 작동해야 되니까 이렇게 Pn인 거 맞고, 플러스 A P이니까, 그리고 닫으면 되니까 너도 P고 너가 N으로 순방향 플러스 극과 P, 마이너스 극과 N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요거를 열었을 때는 안 된다는 뜻은 닫히면 되고, 열면 안 되는 뜻은 열었을 때는 요렇게 되니까 전기가 안 흐르고, 닫으면 요렇게 가니까 전기가 잘 흐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렇게 된 거 알겠구나 하면 되고, B에 연결하면 B에 연결하면 항상 안 돼요. 요거는 되는데 여기서가 무조건 막히죠. 요거 때문에 무조건 LED가 안 켜질 거야. 여기선 방출이 안 될 거야. A의 X는 P형 반도체니까 양공 맞고, S를 A1, S2를 열었을 때 방출되지 않으니까 이때는 B가 순방향이 아니죠.
B는 A랑 연결하면 마이너스 극과 P니까 이건 역방향이라 안되고 기억은 방출 안됨이야. 답은 1번. 12번은 P랑 Q는 그대로 있고 Q는 모르네 전류가. R을 바꿔가. R을 여기 놨다 여기 놨다 여기 놨다 하고 R에 흐르는 전류 세기와 방향은 같아요. 그래서 ABC에 PQR에 자기장이 더해질 건데 R은 매번 똑같은 자기장이 더해지는 거야. 그리고 일단 하나하나 써보죠. A점을 보면 P, Q, R이 더해질 거야. A점은 P는 거리가 2D거든. P로부터 K 곱하기 거리 2D분의 2I0가 들어가네요. 들어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할게. 마이너스 K 곱하기 2D분의 2I죠. 근데 A점이 자기장이 없어야 된대. A점이 자기장이 없어야 된대. 근데 Q가 여기 거리 3D거든? 그리고 3I죠. 만약에 Q가 여기 튀어나오는 걸 만들면 P는 들어가게 만들고 들어가게 만드는 게 딱 K 곱하기 D분의 I죠. Q가 튀어나오는 거 맞으면 K 곱하기 3D분의 3I인데 K 곱하기 3D분의 3I인데 얘가 튀어나오는 걸 만들면 둘이 상쇄돼서 일단 날아가고 R에 의한 자기장이 무조건 남죠. 근데 A에서 자기장이 0이려면 Q가 여기 들어가는 걸 만들어야 돼. 그쵸? 들어가는 걸 만들면 얘가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 걸 만들지? 위로 가야죠. 그러면 둘 다 들어가는 걸 만들고 R이 만드는 게 그럼 뭐가 돼? 플러스 R이 만드는 게 K 곱하기 D분의 2I를 만들어야겠네. R은 항상 요거의 자기장을 만드는 걸로 우리가 알아냈네요. 일단 그걸 하나 구했고 B점을 해보면 B제로래. B점은 P로부터 거리가 4거든. 거리가 4D죠. 그래서 P는 여기 들어가는 걸 만들어. 마이너스 K 곱하기 4D분의 2I 4D분의 2I를 만들고 Q는 여기 똑같이 거리 3D니까 3D분의 3I 만들죠. 들어가는 거 마이너스 K 곱하기 3D분의 3I를 만들고 R은 항상 똑같이 R은 같은 전류와 같은 세기로 계속 하기 때문에 플러스 K 곱하기 D분의 2I를 만들 거야. 그럼 B의 결과는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5 플러스 요거니까 요거는 플러스 2분의 1이겠죠. 플러스 K 곱하기 2D분의 I 그래서 요거는 튀어나오는 방향이다. 플러스 이렇게 알 수 있고 C까지 계산을 해보면 C는 P로부터 거리가 4D죠. 그럼 똑같이 마이너스 K 곱하기 4D분의 2I고 근데 Q로부터는 거리가 D밖에 안 되니까 엄청 세지네. 빼기 K 곱하기 D분의 3I고 R은 항상 K 곱하기 D분의 2I는 일정하게 만들고 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5네요. 마이너스 K 곱하기 2D분의 3I가 되는 거 알 수 있네. Q에 흐르는 전류는 위로 가는 거 맞고 기역은 튀어나오는 거 맞고 니은은 요게 2분의 1i가 B제로라고 했으니까 크기는 3, 3배니까 3B제로 맞네요. 답은 5번. 요 13번은 잘 모르면 항상 그냥 그림을 여러 번 그려야 되죠. 그래서 유도전류가 플러스 Y방향이 그래서 플러스 Y방향이면 요렇게 유도전류를 만드는 게 요게 튀어나오는 걸 만드는 게 이게 플러스 방향이라고 유도전류라고 했네. 그리고 일단 X가 D와 X가 7대를 그려보면 A가 X의 D에 있을 때는 요거 X의 D일 때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B1, 이 1에 의한 B0가 증가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래서 x가 7D일 때 해보면 x가 7D면 7, 6, 5, 4, 3 요 상황인데 7D면 요렇게 가는 상황이네. x가 7D면 어떤 상황이야? 2 지역에서 들어가는 EB가 감소하는 상황이네. 그쵸? 근데 둘의 유도 전류의 방향이 같대. 그럼 감소하면 변화를 싫어해서 유도 전류가 생기니까 감소하면 들어가는 게 감소하면 들어가는 거 방향으로 들어가는 걸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하죠. 이렇게 유도가 나올 거야. 그럼 위에도 같은 유도 전류니까 들어가는 걸 유도를 했겠죠. 이거는 왜 어떤 게 증가했길래 들어가는 걸 유도했을까? 변화를 싫어하니까 요거는 튀어나오는 B였겠네. 튀어나오는 게 증가하니까 들어가는 걸 유도하고 들어가는 게 감소하니까 들어가는 걸 유도하고 요 지역은 튀어나오는 거야. 그쵸? 이렇게 되는 거 일단 하나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유도하면 x는 d일 때는 들어가는 걸 유도하면 요거는 요렇게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죠. 요렇게 들어가는 방향은 요거는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 이렇게 들은 거니까 처음에는 마이너스의 전류가 흘러야 돼. 2번 안되고 3번 안되고 그래요. 이제 나머지는 다 이제 계산을 해봐야겠다. 하나하나 이제 계산을 해보면 처음에는 이제 B0가 증가해서 들어가는 걸 만들겠죠. 그러면 들어가는 크기는 몇일 것 같아? V는 자 잠깐만 이제 D일 때 이제 들어가는 거 알아냈고 튀어나오는 방향인 거 알아냈고 D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BLV 전자기 유도는 BLV란 공식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여기서 자기장이 없다가 B가 생겼으니까 여기서는 사실상 B가 생겼으니까 BLV에 유도 전압이 생겼고 이제 2D에서 3D 요 구간을 이제 시간을 보면 2D에서 3D 구간을 보면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에서는 요 넓이에 해당하는 자기장은 계속 똑같이 있죠. 원구역은 자기장이 계속 있으니까 여기서의 자기장은 변하지 않고 계속 통과를 하는 거고 변하는 거는 요거 x가 3D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구역에 자기장이 증가를 하네요. 이 구역에 들어가는 자기장이 EB가 증가를 하네요. 그쵸? 그래서 도선 입장에서는 B1에 해당하는 자기장은 계속 똑같이 있는데 EB만 들어가는 게 증가야. 그럼 뭐를 유도하겠어? 들어가는 게 싫으니까 튀어나온 걸 2배로 유도를 하겠죠. 튀어나오는 걸 2배로 유도하겠네. 튀어나오는 걸 유도하는 거는 우리가 플러스 방향이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들어가는 건 마이너스고 이제는 여기서는 자기장이 2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상 플러스 2 그래서 요 도선의 입장에서 1구역은 도선 입장에서 1구역은 요게 들어오는 거였고 요게 갑자기 많아진 거였고 2구역은 1구역은 그냥 똑같았고 자기장이 변하지 않고 2구역은 요게 많아지니까 요거에 의한 것만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고 그래서 어딨지? 그래서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해서 답은 5번인 거 알 수 있어요. 0에서 2D까지는 마이너스 1 2D에서 4D까지는 플러스 2의 전압이 생기는 5번이 답인 거 알 수 있어. 요것도 약간 이제 수학 문제인가? 그림 문제인가? 자, 일단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려봐야 돼요. 요게 법선이고, 자,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 공기와 물에서 빛이 이런 식으로 꺾였죠. 그래서 법선이 이렇게 있을 때 그래서 공기는 굴절률이 작고 물은 굴절률이 컸는데 이렇게 각도가
n이 큰 쪽이 각도가 작았어. 물 쪽의 굴절률이 작았거든. 물 쪽에 굴절 각이 작았죠. 이렇게 빛이 날아가는 게 기억이 날 거야. 그리고 전반사가 되려면 항상 물에서 비스듬히 가야 전반사가 됐어요. 물에서 공기일 때만 전반사가 됐어. 그거를 알고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풀어보면 각도를 보면 A에서 1에서 3으로 갈 때 각도가 원래는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꺾였죠. 그리고 B에서도 원래는 이렇게 가던 게 이렇게나 꺾었죠. 그래서 꺾인 정도가 똑같은 입사각으로 들어갔는데, 자, A는 1의 외질에서 3의 외질로 갔는데, 세타로 1에서 세타로 들어갔는데 각도가 요만큼 꺾였죠. 그래서 각도가 요게 이제 굴절각이야. 이게 한 눈뜨고 대충 보면 40도 되나? 대충 40도. B는 2매질에서 3매질로 갔는데 각도가 세타였다가 엄청 됐죠. 그래서 이게 법선과의 각도 요거가 굴절각이야. 요게 한 20도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꺾였어? 1에서 3 가는 거, 2에서 3 가는 거 누가 더 많이 꺾였죠? B가 더 많이 꺾였네. 그래서 요때 굴절률 차이가 컸구나. 그래서 각도가 크면 굴절률이 n이 크면 세타가 작아요. n이 크면 세타가 작아요. 그래서 n이 요걸로 가지고 우리 뭐 할 수 있어? n이 크면 세타가 작아요. n은 이 A 1의 세타 크고 1이 크고 3이 작죠. 그래서 n은 1이 3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n은 각도가 크고 작고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누가 더 많이 꺾였어? 1에서 3, 2에서 3 중에 누가 더 각도의 변화가 크죠? 2에서 3이 크죠. 그러니까 n은요 2에서 1에서 3 매질 순으로 굴절률 차이가 커서 2매질에서 3매질 갈 때 팍팍 꺾였고 1매질에서 3매질 갈 때 조금 꺾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n 굴절률을 구했고 그럼 굴절률이 크다는 뜻은 빛이 많이 느려진다는 뜻이니까 이건 이제 속도는 거꾸로가 되겠죠. 그리고 빛의 파장은 V는 F 람다니까 2, 1, 3인 거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굴절에 관한 공식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N은 V분의 C, 빛의 V는 F 람다. 그래서 파장은 1이 3보다 길다 맞고 굴절률은 1이 2보다 크다 맞고 디귿이 문제인데 전반사를 하냐? 요거는 3매질에서 1매질로 가네요. 3에서 1로 가네. 즉 물에서 공기로 가니까 전반사가 될 가능성도 있어. 공기에서 물로 갈 때 절대 전반사 안 되는데 3에서 1은 약간 될 수도 있어. 어쩌지? 수학시간 9죠. 9야. 여기 약간 그 보조선 그리면 요 각도와 요 각도가 같죠. 요 보조선이 이게 법선이거든. 요 9의 중심에서 그리는 요 직선이 요게 법선이죠. 9의 중심에서 그리는 요게 법선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빛이 요렇게 요 각도로 이제 입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굴절이 돼서 전반사가 될 수 있을까? 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20도쯤이죠. 20도, 40도. 자, 이 3매질에서 1매질 갈 때 40도로 입사했는데 전반사 안 됐죠. 이거보다 작은 20도로 3매질에서 입사해서 1로 나가면 전반사 안 되겠죠. 전반사 되는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물공기 있을 때 이렇게 가는 요 각도 임계각이라 하죠. 공기와 물에서.
그래서 전반사가 임계각보다 큰 각도여야만 이렇게 전반사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경계면에 비스듬히 가야 전반사가 잘 돼. 그쵸? 근데 얘는 경계면을 거의 수직으로 뚫고 가니까 전반사가 안 돼요. 3에서 1로 40도로 갔을 땐 굴절돼서 그냥 나갔는데 그거보다 더 짧은 20도로 가면 절대 안 되겠죠. 이거보다 20도 이렇게 가면 무조건 그냥 전반사가 안 되는 거야. 비스듬히 가야 전반사가 잘 돼. 그래서 40도일 때도 전반사가 안 되는데 오히려 입사각이 더 20도로 줄었는데 전반사는 당연히 안 되죠. 답은 기억 니은 3번. 이거는 쉬운 문제고, 자, 마루와 골이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눈 뜨고 보면요, P는 마루와 골이 만났네. 마루와 골이 만나면 당연히 상세 간섭이고, 마루와 마루, 골과 골이 만나면 보강이고, 마루와 골이 만나면 상세고, Q에서 보강이죠. 보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루와 마루가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커요. 또는 골과 골이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게 진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보강은 이렇게 되고요. 상쇄는 계속 잔잔해요. 상쇄인 점은 계속 잔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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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잔. 계속 잔잔한 거 볼 수 있어. 그래서 Q에서 중첩된 건 보강이기 때문에 변이는 시간에 따라서 변해요. 이거는 그냥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R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는 이게 변한다 그랬죠. R도 보강이거든. 마루와 R이 만나서 여기다. 그쵸? R은 현재 이 상태야. 그래서 꼭대기, 평평, 마루, 이거 골, 마루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출렁 이는 게 우리가 주기가 걸리겠죠. 한 번 출렁 이는데 걸린 시간이 주기잖아. 여기서 파장이 20, 마루와 마루 사이의 이 거리는 20cm, 람다가 20이고, 그리고 속도가 20이고, V는 F 람다니까 F가 1이네요. 즉 파동의 주기가 1초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마루, 골, 마루 가는데 걸린 시간이 1초의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야. 그래서 R이라는 점은요 1초, 2초, 3초 일 때마다 항상 이게 반복이 될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t가 0일 때가 요거였으면 다 그리고 귀찮은데 그래서 0 이렇게 다시 또 오는 게 1초일 때고 또 1초, 1.5, 1.25, 1.5, 1.75, 2 그래서 다시 원래 위치로 오는 게 2초일 때고 이런 식으로 주기가 1초이기 때문에 0초, 1초, 2초의 R 지점의 모양은 똑같아요. 그래서 변이는 똑같다. 맞아. 답은 4번. 그래서 요거는 파동의 보강간섭, 상쇄간섭의 특징을 좀 알았어야 했어. 요거는 물질파 공식 먼저 쓰죠. 전자의 운동에너지랑 파장을 물어보는데 물질파 파장은 P분의 H, 즉 P는 뭐였어? 운동량이니까 MV분의 H인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운동에너지는 뭐냐면 2분의 1 MV제곱이잖아. 근데 전자는 잠깐 양변에 MM 하면은 2M분의 M제곱 V제곱 그러니까 2M분의 P제곱이란 것도 있죠. 그렇군. 그래서 요거 P는 람다분의 H니까 요거 그냥 넣으면요 2M 람다 제곱분의 H제곱이란 공식도 있었어. 그런 거 있었고 일단 보면 운동에너지가 일단 이런 것도 있었고 운동에너지가 2대 1이야. 그래서 전자 P와 전자 Q의 운동에너지가 2대 1이야. 그럼 운동에너지는 P의 제곱이거든. 2M분의 P제곱. 그러면 아니면 뭐 속도가 뭐 루트 2V 대 V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은 P 대 루트 2P인 거 알 수 있겠죠. 운동량이 P 대 루트 2. P 1대 2다. 운동량은 Q가 그냥 루트 2배예요. 틀렸고.
속도가 운동에너지가 1대2면 속도는 1대 루트 2니까 운동량도 1대 루트 2지. 틀렸고. 그럼 자, 파장이랑 역수정 반비례니까 운동량이 P 대 루트 2면 파장은 루트 2 대 1이죠. 루트 2 람다 대 여기가 람다겠죠. 루트 2 대 1이요. 틀렸고. 그리고 좋은 현비경은 어떤 거냐면 파장이 짧아야 물체를 볼 수 있어. 외웠죠? 파장이 짧아야만 작은 물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파장이 짧은 Q가 좋아요. 맞아. 답은 2번. 16번 답은 2번이고 17번도 은근 머리를 좀 썼어야 했는데 일단 요 상황 A, B, C, D가 있어요. 요 상황에서 충돌할 때 항상 운동량 보존이 되죠. 충돌할 때 무조건 운동량 보존이 되고 A와 C가 잠깐 얘 EMV죠. 자, P만 이렇게 따로 써볼게. P가 얘는 EMV야. 그럼 A랑 C가 충돌하면 멈춰야 되는데 A의 운동량 뭐일 것 같아? A는 얘도 EMV로 운동량이 EMV겠죠. 그래서 두 개가 해서 운동량 보존으로 정지. 그리고 C가 B의 2배래. C의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 EMV 제곱이죠. 운동에너지 C는요 2분의 1 M 4V 제곱 2 M V 제곱이네. 그쵸? 그래서 빨간 색깔 오케이. A는 요게 EMV. C의 운동에너지는 EMV 제곱. 이렇게 쓸까? 근데 이게 B의 2배래. B의 운동에너지는 MV 제곱이네. 그쵸? 사실 그 A랑 B가요 용수철이 이렇게 있다가 날아갈 때 용철이 A와 B를 밀 거야. 밀 때 용철은 난 A만 밀어야지 하고 A만 밀 수 있을까? 난 B만 밀어야지 하고 B만 이렇게 날릴 수 있을까? 아니요. 용철은 같은 힘으로 같은 크기로 둘을 날려요. 그래서 이거 거꾸로 보면 A, B가 이렇게 처음에 멈춰 있겠죠? 손으로 잡으면 이렇게 있다가 손 놓으면 둘이 날아가잖아. 그러면 이것도 처음에 같은 힘과 같은 시간을 받기 때문에 같은 힘을 같은 시간 동안 둘이 똑같이 받기 때문에 운동량이 같아요. A가 EMV로 날아갔으면 B도 얘가 EMV로 이렇게 날아가. B의 운동량도 EMV로 똑같아요. 그리고 A의 운동량은 C랑 멈춰서 EMV인 거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운동에너지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요거 그냥 요거 운동량 보존 써보죠. 얘 질량이 M이면요. 요거의 M이고, 요걸 써볼까? 요거 먼저 써보자. 요 공식 여기 있죠. 운동에너지는 EM분의 P제곱이다. 써보면 MV제곱이라는 운동에너지가 뭐냐면 B의 질량분의 P 4
m제곱 v제곱이다. 써보면 2m v제곱 날라가고 요 m이 2m인 거 되니? 넘기면 2m이 그래서 운동량 알고 운동에너지 아니까 B의 질량은 m이라고 치면 얘 운동량이 요거고 운동에너지 요거니까 이거 가지고 운동에너지는 2m분의 p제곱이니까 이렇게 써봤어. 그래서 이러면 2mm이 4m제곱이죠. 그래서 B의 질량이 2m인 걸 알게 돼요. B의 질량이 2m이구나. 그러면 B의 속도는 V였구나 까지 알게 되는 거죠. B의 속도는 V다. 그래서 얘가 운동에너지가 2분의 1 2m V제곱해서 mV제곱이 나왔다 까지 아는 거야. 요 2m분의 P제곱 2m분의 P제곱 운동에너지 요 공식은 알면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B의 상황까지 다 구했고 이제 B는 다 구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요 오른쪽에 요것만 운동량 보존에 써보면 되겠네. 그래서 속도랑 질량 다 이제 아니까 이 노란색을 이제 써보면 처음 오른쪽으로 가는 운동량은 B와 D의 충돌만 보면 플러스 2mv 빼기 mv가 나중에는 오케이 2m 플러스 대문자 m의 3분의 v와 같다. 곧 쓰면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2mv 빼기 3분의 2mv면 3분의 4mv네. 넘기면 3분의 4mv인가? mv 플러스 3분의 1 mv 3분의 4 대문자 mv. 그래서 이번엔 D의 질량은 m과 같다. 답은 2번. 그래서 운동량은 C의 운동량이 A와 운동량이 같아서 A와 C가 멈춘 단을 가지고 A의 운동량을 구했고 용처리 미는 과정에서 A와 B가 같은 힘을 같은 시간 받는 데를 통해서 P의 운동량이 EMV인 거 알았고 그래서 그리고 운동에너지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운동량과 운동에너지를 알 때 운동에너지는 EM분의 P제곱 이란 공식을 통해서 B의 질량을 구했고 그 B의 질량을 가지고 이제 요거 B와 D의 충돌을 이용해서 운동량 보존을 써서 결국 2번을 구했어요. 18번은 어려워. 18번 어렵고요. 이거 그냥 다 해보자. 처음에 뿔뿔뿔뿔로 다 가보죠. 여기서 힌트가 A에 작용한 전기력은 무조건 플러스 X다. A는 무조건 플러스로 여기 힘 있죠. 힘을 받는다. 두 번째, C에 작용하는 힘은 가가 나보다 크다. C는 가가 이렇게 힘을 받으면 가가 나보다 크다. 이렇게 힘의 크기가 가가 커야 돼. 이게 되나 보자. 뿔뿔뿔뿔이면 A는 무조건 청력을 왼쪽으로 날아가죠. 뿔뿔뿔뿔 안 돼요. 둘이 B와 C가 뿔뿔이면 안 돼. 뿔 마러 가볼게요. 뿔뿔은 안 되고 뿔 말을 하면 뿔마면 A는 B한테는 날아가는데 C한테는 끌려가야 돼. 그럼 이렇게 일단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C의 인력이 B의 청력보다 커야 되네요. 이게 되려면 C의 인력 K 곱하기 4D제곱분의 QC가 K 곱하기 4D제곱분의 QC가 이게 B의 인력이 B에 의한 힘보다 커야 되잖아. 그쵸? D제곱분의 K, QA, QB와 QB보다 크다 가 돼야 일단 A가 오른쪽으로 끌려가고 여기서는 그래야 요게 일단 되죠. 그리고 나에서는 일단 C가 세게 당기는데 청력인 B가 더 멀어졌으니까 요거 노란색 조건은 무조건 현재 되죠.
그리고 이제 파란색 조건이 되나 보자. 뿔마일 때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C는 가에서는 다 왼쪽으로 지금 인력이랑 엄청 세게 왼쪽으로 C는 끌려가. 아, 요거는 힘의 방향까지 모르는구나. C는 인력을 엄청 왼쪽으로 세게 끌려가죠. 여기서는 인력이 좀 나뉘네요. 가가 엄청 세고 나가 크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되면은 그러면은 가능하네. 뿔마면은 이 조건이 만족하다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맞불을 가보죠. 맞불. 이렇게 하면 이번엔 A가 오른쪽으로 전기력을 받아야 된다. A의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라고. 그러면 만약에 B가 엄청 세게 끌어당기면 이제 맞불일 때 맞불이 성립을 하려면 B의 인력이 C의 청력보다 세면 되죠. B의 인력이 이제 거꾸로네. B의 인력이 청력보다 세다. 첫 번째, B의 인력이 QB가 귀찮아. B의 인력이 청력보다 세면 되겠죠. 4D제곱분의 QC보다 커야 일단 A가 오른쪽 끌려가고, 근데 이때도 끌려가려면 B의 인력이 C의 청력보다 커야 돼요. 두 번째, 여기서도 끌려가려면 B의 인력이 9D제곱분의 요거보다 커야겠네요. 사실상. 그쵸? 3번 조건이 더 세게 돼야만 무조건 오른쪽 끌려가겠네. 이걸로 이제 수렴이 될 거야. 그래서 A가 오른쪽을 받으려면 요게 먼저 돼야 돼. 엄청 더 멀리서도 얘를 끌 정도로 B가 엄청 전화량이 많아야 되고요. 이제 요걸로 해보자. C의 입장에선 A가 밀고 B가 당겨요. A가 미는 힘은 똑같은데 B에 의한 영향만 보면 되죠. C의 입장에선 A는 나를 멀리 날리는데 B는 나를 왼쪽으로 당겨. A는 나를 멀리 날리는데 B는 나를 오른쪽으로 당겨. 나의 경우가 힘의 방향 같으니까 나의 경우 힘이 더 세요. 그쵸? 나의 경우 힘이 더 세요. 그래서 전기력은 가가 나보다 크지 않아요. 이거 불가능해. 맞불 안 되죠. 왜냐면 C가 나의 경우가 더 힘을 같은 방향으로 받아서 더 세게 받으니까 안 돼요. 마마만 보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마의 경우를 보면 마마는 결론은요. 마마도 안 돼. C에 작용한 전기력을 보면 C는 A한테 왼쪽, B한테 오른쪽으로 끌려가서 둘의 힘의 방향 달라. 보면은 C의 경우는 A한테 왼쪽 끌려가고 B한테도 왼쪽으로 날아가서 나의 경우에 힘의 방향 같아서 가보다 무조건 세요. 요거 파란 색깔이 성립 안 돼서 마마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답은 뿔마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뿔마밖에 안 돼. 뿔마만 가능하고요. 이때 조건이 요렇게 요 조건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날리면 4QB보다 QC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뿔마 맞불이고 가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가에서 B는요 얘가 청력으로 오른쪽 날아가고 B는 인력으로도 오른쪽 가니까 무조건 오른쪽이야. 플러스 X방향이야. 그래서 기억 틀렸고 전하량은 C가 B보다 4배보다 더 크죠. 맞고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보면 A는 가에서는 B가 나를 날리고 C는 나를 끌죠. 여기서도 C에 의한 힘은 똑같은데 나를 날리는 B의 힘이 쭈네. 그러면 가의 힘이 더 세겠죠. 가의 힘이 더 센 게 아니고 나의 힘이 더 세겠죠. C는 똑같은데 B가 약하니까 그래서 이거 맞고 답은 5번. 요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면 되는데 처음에 6H에서 있다가 마찰 구간을 지나는데 뭐 그렇고 그렇다. 열 에너지가 여기서 Q면은 여기서 EQ라고 줬네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을 써보자. 첫 번째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까지 P까지
여기서 P까지를 이제 쓰면은 처음에 갖고 있던 6H에 의한 위치 에너지 6mgh가 어떻게 돼? 6mgh가 P 지점에 오니 열과 마찰 열과 P 지점에 갖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 합과 같다. mgh 플러스 2분의 1 m 루트 2v 제곱 2분의 m 2v 제곱 바로 같고 이제 여기서 또 뭐 P에서 Q를 쓰던 여기서 Q까지를 쓰던 0에서 Q까지를 쓰면 그냥 끝까지 가죠. 그 처음에 갖고 있던 6mgh가 이번에 Q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6mgh의 에너지가 결국 Q까지 가면 어떻게 됐어? 열 있고 열 2개 있고 3Q 그리고 Q 지점에서는 요 에너지와 같다. EMGH 플러스 그리고 2분의 MV제곱과 같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게 뭐야? 마지막까지 이제 R로식을 쓰면 처음에 위치 에너지가 그럼 어떻게 됐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3Q, Q, 3Q 플러스 mg, h, r의 높이와 같다. 라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죠. 처음에서 P, 처음에서 Q, 처음에서 R까지. 나머지 연립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틀렸다. 여기서 틀렸네. 요거가 그냥 mv제곱이구나. 여기부터가 틀렸네. 식은 다 맞았어. 식은 다 맞았고 이제 계산만 틀렸는데 연립을 틀렸네. 빨리 하려니까 결국 실수를 하는구만. 이거 보고 넘기면 이제 위식 P를 정리를 하면 뭐가 나오냐면 Q는 OMGH 이게 그냥 MV제곱 루트 2V였어. 그냥 MV제곱이죠. 빼기 MV제곱. 이제 요 Q식을 이제 넘기면 3Q는 Q식 넘기면 3Q는 4mgh 빼기 2분의 MV제곱. 3을 곱하면 3Q는 15mgh 빼기 3mv제곱 빼기 3mv제곱. 그러면 요게 같으니까 넘겨. 11mgh가 뭐가 나와? 루트 2v였구나. 그래서 2분의 5mv제곱. 나머지 식만 세고 계산만 하면 됐어요. 그래서 mv제곱이 그럼 뭐가 나와? 뭐야 숫자 왜 이래? 5분의 22mgh. 대입을 하면 Q를 거꾸로 구할 수 있으니까 3Q가 이거의 2분의 1이죠. 2분의 mv제곱 빼는 거니까 5분의 11을 빼네. 4 빼기 5분의 11이니까 5분의 9mgh네요. (3Q가) 5분의 9mgh야. 3Q가 5분의 9mgh니까 3Q가 5분의 9니까 3Q가 5분의 9니까 그럼 요거는 뭐겠어? 3Q가 5분의 9니까 얘는 5분의 21이겠네요. 답은 3번. 계산을 빨리 하다 틀렸군. 마지막 문제는 등가속도를 하죠. 마찰 없고 등가속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 처음에 V로 시작을 하네. V로 시작해서 등가속도로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거니까 항상 VT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시죠. V, T, 처음이 A점, B점, C점, D점으로 가고요. 일단 A, B, C, D 운동시간이 같대. A, B, C, D의 운동시간이 같고 A, B, C, D의 운동시간이 같고 그래서 V에서 시작을 해서 속도가 커지는 VT 그래프. 그래서 A, B, C, D로 갈 때 VT 그래프의 넓이가 우리가 이동거리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A에서 B의 이동거리가 L이고 B에서 C의 이동거리가 6L이고 C에서 D의 이동거리가 3L인 거 알 수 있고 여기 걸린 시간이 T, 여기 걸린 시간이 T, 여기 걸린 시간이 T1 이라고 쓰면 이제 마지막 요 문장이 핵심이네. 평균 속력이 같다.
평균 속력이 같다. 평균 속력의 실제 정의는 시간분의 이동거리죠. 시간분의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대입을 하면 A와 D 사이의 평균 속력은 A와 D의 평균 속력은 2t 플러스 총 시간 t1의 시간분의 그게 총 이동거리가 10L이죠. 그거와 B와 C의 평균 속력은 뭐야? t1분의 6L이 같다는 뜻이죠. 평균 속력의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하면 LL 날아가고 5t1이 이 약분하면 10t1이 10 그냥 해. 그래서 LL 날아가고 10t1이 뭐가 나와? 정리하면 12t 플러스 6t1이 나오네요. 그러면 6t1이 아니요. 맞아. 4t1이요. 4t1이 12t네. 4t1이 12t가 나오네. 그래서 우리가 이 t1이란 시간은 3t인 거 알게 돼요. t1이란 시간이 여기가 3t의 시간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자 잠깐 나가 있고 여기서 어떻게 하지? 시간은 알고 v는 처음 속도고 그리고 이동거리를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이 공식을 쓸 거야.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을 쓸 거야. 시간과 이동거리를 아는 공식이 요거니까 처음 속도 플러스 t v0t 플러스 2분의 at제곱. 그래서 시간이 t일 때는 이동거리가 l이요.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 a에서 b 구간 시간이 t일 때 이동거리 l이에요. l은 시간이 t예요. vt 플러스 2분의 at제곱이에요. 요 c까지 왔을 때 총 4t 걸렸죠. 그때 이동거리가 7l이에요. 식이 이거는 어떻게 돼? 7l이라는 이동거리는 총 4t의 시간 4t 넣으면 4vt 플러스 2분의 1 16t제곱 8at제곱. 그리고 뭐 세 번째 5t 총 5t의 시간 동안은 10L을 갔어요. 10L은 5vt 플러스 2분의 25at제곱. 세 개씩을 연립하면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설정한 t라는 걸 없애야 되고 이 세 식을 연립을 하면 되거든. 일단 1번, 2번 가지고요. 4를 곱해. 일단 4L은 4VT 2AT제곱. 요거 빼기 요거 하면 뭐가 나와? 3L은 이거 빼기 요거야? 6AT제곱. 그래서 AT제곱이 2AT제곱이 L이네요. 요거 하나 알아냈고 요거를 2AT제곱이 L이야. 2AT제곱이 L이야. 여기다 넣어볼까? 2AT제곱이 L이야. 8AT제곱은 4L이야. 그럼 뭐 알아? 3L은 4VT인 거 알겠죠? 맞나? 2AT제곱이 L이야. 8AT제곱은 4L이야. 넘겨. 3L은 4VT야. 맞아.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하면 A는 2AT제곱이 L이니까 2T제곱분의 L이네요. 근데 T제곱은 뭐야? T는 4V분의 3L이니까 넣으면 2분의 L 곱하기 T제곱분의 1은 제곱의 역수 9L제곱분의 역수 16V제곱 해서 등가속도 공식으로 표현한 거를 연립을 하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고요. 9분의 8이요. 답은 4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게 되네요.